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한강을 내려다보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나는 서 있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식어가는 피부를 파고들었다. 아래로 어두운 거리에서 부모님의 그림자가 부동산 중개인의 차에 오르는 게 보였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너 같은 딸은 필요 없어. 열쇠 두고 짐 싸서 나가라. 엄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 내가 알게 된 그 끔찍한 비밀.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처럼 지친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표정이 이상했다. 아빠는 신문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엄마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네, 프로젝트가 끝나서요. 저녁 뭐 드실까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얼어붙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이제 너 없이 살 거야. 그 말에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아빠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집을 팔아야 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뭘 했다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난 몇 달 회사에서 일어난 그 사건. 동료가 저지른 횡령사건으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고 해고당한 일. 그 동료는 바로 내 남자친구, 민준이었다. 우리는 5년을 사귀었고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런데 그는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에 썼고 증거가 나에게로 향했다. 왜? 민준이 내 컴퓨터에 파일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확실했어. 법정에서 나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직장도 잃었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나를 피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게 그들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은 더 차가웠다. 집을 판다고? 이 집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인데 나는 소리쳤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유산. 그건 내가 망친 거야? 내가 범죄자라서 은행 대출이 안 나와.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해. 빚. 무슨 빚? 나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게 민준 때문인가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 때문이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손이 떨려 옷가지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 낯설었다.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택시를 타고 민준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웃었다. 지은아, 왜 이렇게 젖었어? 들어와.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날 쫓아냈어. 집을 판다고 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거짓말을 하는 눈빛. 그날 밤 나는 민준의 집에서 잤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머릿속에 스치던 기억들. 10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속삭이던 말. 예지은아, 이 집 열쇠는 내 거야.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그 말을 잊고 살았다. 이제야 그 의미가 떠올랐다. 아마도 부모님의 비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갔다. 집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려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지은 씨, 이 집은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출 기록이 대출. 부모님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왜? 나는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 아니,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없었지만 민준에게 부탁했다. 그는 IT 전문가였으니까. 민준아, 도와줘. 부모님 계좌 봐줄래? 그는 주저했다. 그건 불법이야. 하지만 결국 도와줬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충격이었다. 지난 5년간 부모님은 10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렸었다. 그리고 그 돈의 용도? 투자 실패, 주식, 부동산, 심지어 도박 사이트. 아빠가 도박을? 엄마가 주식에 빠져? 이건 미쳤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다고?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이 해킹한 파일 속에 부모님과 민준의 이메일이 있었다. 민준 씨, 지은이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려주세요. 그럼 빚을 갚아줄게요. 엄마의 이메일이었다. 내 세계가 무너졌다. 부모님은 민준과 공모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왜? 그들의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분노가 피어올랐다. 복수. 이게 시작이었다. 나는 먼저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너 부모님과 짜고 날 배신했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지은아. 그들은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나는 웃었다. 차갑게.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폰을 빼앗아 회사에 익명으로 증거를 보냈다. 민준의 횡령 기록. 그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제발. 하지만 나는 이미 나와 있었다. 다음 타겟,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의 옛 친구를 찾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긴 그분. 아줌마, 할머니가 말씀하신 비밀. 알려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부모님은? 할머니의 돈을 훔쳤어. 유산을 빼돌려 도박에 썼지?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알았지만 가족을 지키려 숨겼어. 왜 충격? 부모님은 20년 전부터 범죄자였다.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였다. 이제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 부모님의 비밀이 드러난 후 나는 서울의 작은 모텔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일 때마다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단순히 고발하는 건 부족했다. 그들은 나처럼 고통받아야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할머니 유산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김지은 씨,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 소송은 변호사는 주저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한편 민주는 연락을 끊었다. 그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뉴스를 보니 횡령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했다.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만족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부모님의 집을 팔려는 부동산 중개인을 추적했다. 온라인으로 광고를 봤다. 강남 고급 아파트 매매, 급매, 그 주소가 우리 집이었다. 나는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가명으로. 관심 있어요. 내부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속 집은 그대로였다. 내 방, 내 추억이 담긴 곳. 하지만 이제 그건 적의 성이었다. 중개인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는 40대 중반, 영업일이 역겹게 밝은 남자였다. 고객님, 이 집은 정말 좋아요? 강남 중심, 전망 최고. 나는 물었다. 소유주분은 왜 급매해요? 그는 웃었다. 가족 사정 때문이죠. 딸이
문제가 좀 있어서. 문제가? 나는 속으로 웃었다. 딸이요. 무슨 문제?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딸분 친구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그는 속았다. 아, 그럼. 딸이 범죄로 엮여서 집을 팔아요. 부모님 빚이 많대요.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엄마가 슈퍼에 장을 보러 나왔다.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가갔다. 엄마가 놀라 돌아봤다.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집 팔아요. 나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아니, 당신들 때문이야. 할머니 돈 훔친 거, 민준과 짜고 날 함정에 빠뜨린 거 엄마가 떨었다. 그걸 어떻게. 나는 웃었다. 알아. 이제 내 차례야.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아빠의 직장을 알아봤다. 아빠는 중소기업 회계사였다. 그곳에서 빚을 갚으려 애쓰는 모양.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김 회계사가 탈세 의심 증거는 민준이 해킹한 파일에서 뽑아냈다. 다음 날 세무서 직원들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뉴스에 나왔다. 강남 기업 세무조사, 횡령 연루 의심.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며 울부짖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통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나의 파괴인가? 민준이 연락 왔다. 지은아, 잡혔어. 경찰서에 있어? 제발 도와줘. 나는 폰을 보며 생각했다. 도와줄까? 그는 나를 배신했지만 5년의 사랑이 있었다. 왜 나한테 한 거야? 나는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 빚을 갚으려면? 너밖에 없었어. 미안해. 나는 끊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는 이렇게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경찰서 앞. 그는 수갑 찬 채 끌려 나왔다.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하지만 증언해. 부모님과 한직.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날 용서해 줄래? 부모님 집에 불법 침입했다. 밤에. 열쇠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짐이 다 나간 모양. 서랍을 뒤졌다. 아빠의 일기장. 지은이가 죄를 대신 지는 게 우리를 구할 유일한 길. 그 문장에 눈물이 났다. 그들은 나를 사랑했나? 아니, 이용했을 뿐. 하지만 그 일기 끝에 충격적인 내용. 민준이 우리 딸이 아니야. 20년 전 내가 바람 피워 낳은 사생아 부모. 민준이 내 오빠. 불가능. 민준의 생일, 부모님의 결혼일과 맞지 않는다. 더 파고들었다. DNA 검사 결과가 숨겨져 있었다. 맞았다. 민준은 아빠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 부모님은 그걸 숨기고 나를 이용해 민준을 보호했다. 이 트위스트가 나를 흔들었다. 복수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민준은 피해자일 수도. 아니, 그는 여전히 배신자.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이걸 넘겼다. 유산 소송에 이걸 추가하세요. 가족 비밀 폭로. 변호사는 놀랐다. 이건 스캔들이 될 거예요. 좋았다. 그게 목적. DNA 결과가 모든 걸 바꿨다. 나는 민준을 다시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오빠. 아니, 민준아. 왜 날 속였어? 그는 울었다. 나도 몰랐어. 아빠가 나한테만 말했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왜 나한테 함정?
빚 때문이야. 부모님이 강요했어. 지은이를 희생시키면 너를 인정해줄게라고. 가족의 비밀, 배신의 연쇄.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이제 내가 증언해. 그럼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다. 유산 상속권 다툼. 부모님은 변호사를 고용해 나를 불효녀로 몰아갔다. 딸이 범죄자로 가족을 파탄냈다. 미디어는 이걸 물었다. 가족 분쟁, 강남 아파트 소유권 전쟁.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하지만 익명으로 증거를 흘렸다. 횡령, 탈세, 불륜. 신문에 실렸다. 부모님의 평판이 추락했다. 아빠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엄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시달렸다. 그 와중 부모님이 날 찾았다. 모텔 앞. 지은아, 제발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가 무릎 꿇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당신들은 날 팔았어. 아빠가 말했다. 민준을 보호하려 했어? 내가 강했으니까 강하다. 나는 웃었다. 이제 당신들 차례야. 집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들은 울며 갔다. 하지만 그 눈빛에 무언가 섬뜩한 게 있었다. 복수의 역습. 그날 밤 나는 습격당했다. 모텔방에서 검은 그림자가 들어와 날 때렸다. 입 다물어. 이년아. 목소리가. 아빠. 아니, 중개인이었다. 부모님이 보낸 자객. 나는 저항했다. 팔이 부러질 뻔했지만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김씨 부부가 시켰어. 그 증거로 경찰에 신고. 부모님은 체포됐다. 협박 및 폭행 모액 뉴스가 터졌다. 유산 분쟁, 폭력 사건으로 확대. 민주는 풀려났다. 증언 덕에. 그는 날 찾아왔다. 고마워,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말했다. 너는 떠나. 이 가족은 끝났어. 하지만 그는 머물렀다. 나도 복수할게. 부모님한테. 우리는 동맹이 됐다. 오빠와 동생, 배신의 피해자들. 소송은 내 승리로 끝났다. 집은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부모님은 감옥에 갔다. 3년형의 출소 후 그들은 빈털터리였다. 나는 집을 팔지 않았다. 대신 임대해 수익을 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에 복귀 신청. 하지만 과거가 발목 잡았다. 범죄 전과자. HR의 차가운 말. 복수의 대가.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민준마저 떠나려 했다. 지은아, 이건 너무 갔어. 부모님도 인간이야, 인간. 나는 소리쳤다. 그들은 날 죽였어. 그는 갔다. 홀로 남은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이게 승리인가? 감옥에서 나온 부모님을 만났다. 출소식 날, 비가 왔다. 서울역 근처 카페. 아빠는 늙어 보였다. 엄마는 눈이 퀭했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엄마가 말했다. 나는 차를 마시며 물었다. 왜 그랬어? 민준을 왜 숨겼어? 아빠가 고백했다. 20년 전 내가 실수했어. 회사 스트레스에 바람 피웠지? 민준 어머니는 동료였어. 그녀가 죽고 민준을 데려올 수밖에. 엄마가 덧붙였다.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빚이 우리를 미치게 했어? 사랑. 나는 웃었다. 사랑이라면 왜 날 희생시켰어? 그들은 울었다. 미안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로. 불가능.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의 유혹. 나는 제안했다. 집으로 와. 하지만 조건 있어? 모든 걸 털어놔. 그들은 동의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
어색한 동거.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를 꺼냈다. 할머니의 유산, 도박의 시작. 아빠의 중독, 엄마의 맹목적 지지. 하지만 신뢰는 없었다. 나는 몰래 감시했다. CCTV 설치, 폰 추적. 어느 날 엄마의 통화. 민준아, 돌아와. 지은이가 약해졌어. 다시 계획 세우자고 뭐. 다시 배신.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소리쳤다. 엄마, 또 엄마가 변명했다. 너를 구하려고 구해? 이건 미친 집. 나는 그들을 쫓아냈다. 다시. 이번엔 영원히. 민준에게 알렸다. 부모님이 또 조심해. 그는 화났다. 이제 끝내자. 우리는 함께 계획했다. 부모님의 과거 동료를 찾아 증언 모음. 도박 빚주들, 불륜 피해자 가족. 다큐멘터리 제작. 숨겨진 가족의 비밀 유튜브에 올렸다. 조회수 폭발. 미디어 인터뷰. 김씨 부부, 딸 배신 스토리, 스캔들 재점화. 부모님은 다시 궁지에 몰렸다. 자살 시도. 엄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실에서 나는 엄마를 봤다. 호스 피 박힌 채, 지은아. 죽고 싶었어. 왜? 나는 손을 잡았다. 왜 날 미워해? 엄마가 속삭였다. 미워한 적 없어. 내가. 우리 희망이었어. 눈물이 흘렀다.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나는 중단했다. 영상 삭제, 인터뷰 취소. 그만해.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이해 못했다. 왜? 그들은. 하지만 나는 변했다. 용서. 아니, 공존. 부모님을 돌봤다. 재활 프로그램, 상담. 아빠는 AA 모임 다녔다. 엄마는 심리치료. 집은 우리 거 공유. 민준도 돌아왔다. 어색한 가족 모임. 저녁 식사, 웃음소리.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에 홀로 올 때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 작은 마케팅 회사, 과거를 숨기고. 부모님은 변화했다. 아빠는 카페를 열었다. 지은아 커피숍의 엄마는 요가 강사, 민주는 IT 프리랜서. 우리는 주말에 모였다. 한강 산책. 가족이란 뭐야? 민준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비밀이 다시 드러났다. 우연히 할머니의 옛 상자. 편지 뭉치. 지은아, 내 부모님은? 살인자야, 뭐. 30년 전 할머니의 남편, 즉 내 할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 하지만 편지, 아내와 아들이 빚 때문에 할아버지를 죽였어. 보험금으로 충격. 부모님은 살인자였다. 그 죄를 유산으로 숨겼고 나에게 전가하려 했다. 나는 대면했다. 식탁에서. 할아버지. 죽인 거 당신들이야. 아빠가 무너졌다. 사고였어. 다툼 중에 엄마가 울었다. 보험금으로 내 할머니를 먹여 살렸어. 먹여? 그건 변명. 나는 경찰에 갔다. 옛사건 재수사, 증거, 독극물 흔적. 부모님 체포. 이번엔 무기징역 가능.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들은 가족을 배신했지만 나의 부모예요. 판사는 가명. 15년 민주는 날 탓했다. 왜 끝까지? 나는 말했다. 이게 진실이야. 숨길 수 없어. 집은 비었다. 나는 홀로 살았다. 복수의 끝, 공허. 하지만 자유. 서울의 밤, 한강 다리.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 이제 알았어요. 트위스트, 부모님의 죄가 나의 죄를 씻었다. 나는 작가가 됐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배신의 열쇠 베스트셀러. 독자들은 논쟁, 주인공이 옳았나, 가족을 용서했어야 하나? 나는 여전히 묻는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 가족은 영원한가? 답은 바람에 흩어졌다. K드라머 스타일의 긴장감 있는 대화와 내면 독백으로 채움. 엔딩. 나는 한강에 서서 열쇠를 던짐. 자유다 하지만 눈물. 비극적, 논쟁적 결말.